저는 단 음료는 더 잘 마시는데요. 많이 먹으면 살은 물론 찌겠지만 간도 안 좋아진다는데 사실일까요? 여기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오늘 이야기는 좀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음식이나 설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흰 쌀밥이나 흰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 식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지방을 마녀 사냥하더니 이제는 탄수화물을 마녀 사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유행처럼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전에 달걀 노른자나 새우 같은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먹지 마라. 이것 또한 잘못된 정보로 알려졌고요.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 콜레스테롤이다. 이것 또한 잘못 알려진 내용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단 음식이나 설탕을 비롯해서 탄수화물 음식이 나쁘다는 인식은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영양소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요. 적절히 섭취해야 하는 성분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많이 먹게 되는 당분이 바로 과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과당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달달한 음료에도 많이 들어있는 것도 바로 이 과당인 것입니다. 과당은 흡수가 되게 되면은요, 간에서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살을 찌게 만들기도 하고요. 중성지방 수치도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과당이 췌장암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학명입니다. 보통은 전분이라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요, 올리고당이 되고요. 더 분해가 되면은 덱스트린으로 분해가 되고, 더 분해가 되면요, 이당, 더 분해가 되면은 단당인 포도당이나 과당, 그리고 젖당 등으로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설탕은요, 당도도 높아지게 되고 맛은 깔끔해지게 되는 것이죠. 설탕과 같이 포도당 한 개와 과당 한 개가 구조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전화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꿀과 설탕은요, 결합된 구조가 조금 다를 뿐 구성 요소는 모두 같은 물질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과당인데요.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당이라고 해서 과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그러면 과일을 먹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그 함량이 많지 않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편이어서 흡수도 천천히 되는 편이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기 때문에요. 과일을 드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곳에서 과당만 쏙 뽑아낸 것이라든지 탄수화물을 인위적으로 분해해서 과당만 모아놓은 것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시럽이라고 해서 샴푸처럼 짜서 쓰는 거 있잖아요. 콘 시럽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액상과당은 흡수가 빨리 일어나게 되고요. 대부분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합성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깊게 되고요. 지방간하고도 연관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액상과당이 우리 건강에 어떻게 안 좋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액상과당은 포만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고 비만과 연관이 있는 호르몬인 렙틴 저항성도 높아지게 되어서 과식을 하게 되어서 살이 찌게 되고 지방간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어서 간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과당이 가장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를 쉽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이나 세포들에 눌러붙게 되어서 노화를 유발하게 되고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관을 막는 작용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췌장암 발병률도 높이게 되는데요. 혹시 와버그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건강한 세포들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내지만요. 암세포의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이용해서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어서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물질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와버그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때 액상과당이요, 이 와버그 효과를 증진시켜서 이때 만들어진 젖산은요,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체액이 젖산으로 인해서
산성화가 되면은요,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어서 암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세포 쪽에 내피혈관의 생성 인자가 촉진되어서요,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혈관들을 만들어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가지고요, 이 암세포는 자라게 되고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은요, 와버그 효과를 촉진하게 되어서 췌장암 발병률이 약 53% 정도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췌장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당과 췌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의 액상과당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단맛이 나는 가공식품에는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케이크라든지 빵, 아이스크림을 비롯해서 과자 같은 곳에서도 들어있습니다. 가공식품 몇 가지만 섭취해도요, 액상과당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식사는 식사대로 다 한 후에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간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액상과당이 많은 케이크라든지 빵을 디저트로 드신다거나 입가심으로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드신다면 기본적으로 탄수화물로부터 얻은 당 이외에 추가적으로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 과일을 드시는 것도 그냥 생과일을 껍질째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과일을 즙이라든지 아니면 주스 형태로 드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당은 많이 섭취하는 것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과일로 당을 섭취하게 되면은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식이섬유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기도 하고요, 암을 발생하는 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췌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요, 너무 단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술을 피하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즘 시중에 제로 칼로리, 제로 음료라고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것을 먹는 건 괜찮을까요? 췌장암을 예방하는데 좋은 식품도 같이 알려주세요. 예전에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내용입니다. 대체 감미료 식품이나 음료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재료 음료 등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이어트 용도나 당 섭취를 줄이려는 분들께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은요, 결국 이런 음료가 아니더라도 당분을 찾아서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식품이 대체 감미료로 된 것이 아니라면 결국 하루에 섭취하는 당 양을 측정을 해보면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당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식품은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양배추가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출혈을 막아주고요, 염증을 치료하여서 췌장암 발병률을 약 23%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늘을 들 수가 있는데요, 마늘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아르기닌이 풍부하여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췌장 기능을 촉진시켜 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구마도 아주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지수를 낮춰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장 기능을 활성화해서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당 중에서도 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췌장이 얼마나 무리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